네,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학년도 충북고등학교 학교교육 설명회에서 2026 대입 주요 특징과 2028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현재 3학년부 담임이자 충청북도교육청 1교일 진학 대표 교사 김보곤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연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연수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담임 선생님들과의 개별 상담을 대기하시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집으로 다시 귀가를 하셔서 진로 진학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실 이렇게 학부모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연단에서 직접 아버지 어머님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정말 컸으나 아시다시피 올해 2022 교육과정이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되는 해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연수들을 이제 대면으로 아마 진행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본 연수에서는 그래서 대입 주요 특징과 대입 제도 개편안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좀 마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말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일정치 않을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의 변화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작. 저희 학교는 작년까지는 이제 시범 연구학교로 운영을 하였다가 올해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 1학년 학생들, 그쵸? 2022학년 2022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진행하게 될 2028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이 모두 다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작년 혹은 재작년과 다르게 많이 변화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도 한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순서로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입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 곡지로는 2025 대입 리뷰, 그 다음에 2028 대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주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과 이런 것들, 바뀌는 수능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형별 대입 준비 로드맵, 네 번째로는 기타 진학 준비에 대한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로는 대입 기본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인포그래픽과 같이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학습 과정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 번씩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입니다. 자, 등급은 우리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나누어서 나타낸 정량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2, 3학년들의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 그 다음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어서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취도입니다. 학생이 달성한 과목별 성취율에 따라 정한 평가 기준으로서 우리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2,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A부터 E까지 표시가 되는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표현이 되는 진로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A부터 E까지 표시가 될 예정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의 학생부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생기부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명칭을 주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기록한 서류가 되겠고요. 대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환산점수란 말은요, 내신과 수능 성적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반영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절대적인 내신 성적이나 이제 등급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 해당하는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가 먼저 숙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대학 입학 전형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육부, 대교역, 그리고 각 대학을 주체로 이제 배포되는 문서의 형태가 이렇게 아래와 같이 대입 정책, 그 다음에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모집 요강, 요 순서로 우리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고1 대교협에서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 올해 8월 말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서는 보통 대입 개편 확정안이 발표가 되고요. 수능 과목 체제에 대한 개편,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학년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기본 사항들이 탑재가 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고2 학생들한테는 2027학년도에 이제 본인들이 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말에 발표가 될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문서가 각 대학별로 이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각 학과에서 몇 명을 선발할지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될지 이런 사항들이 모집 요강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개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조금 러프하게 나오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2026학년도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이 각각 5월 말과 9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3학년부 같은 경우는 현재 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 이 모집 요강은 작년도 입학생들을, 작년도 졸업생들을 위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아마 5월 말, 6월 초쯤부터 상담을 하게 될 때는 이 모집 요강을 통해서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 가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적어 놓았으나 사실 네 가지 방법은 주로 주된 네 가지의 방법이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의 전형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능이 모두 다 필수라고 적어 드렸는데요.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 흔히 말해서 학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그 3개년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받은 성적들, 즉 정성적인 수치와 정성적인 내용들과 정량적인 수치들을 골고루 이제 반영을 하는 또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역량의 비율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걸어주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충청권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금 충북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에서는 두 개의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라는 최저학력 기준을 걸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이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는 서울 수도권 혹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 즉 우리 아이들이 받은 등급과 출결 사항과 같은 수치화된 자료들로 평가를 주로 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 전형에 비해서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학교의 비율이 종합 전형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또한 지금 아래쪽에 적혀 있던 것처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부 평가라고 하여서 교과 전형,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모 대학은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을 70% 정도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30%는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 자, 사실상 교과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과 플러스 종합의 형태의 전형 방법을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도 기억을 하실 때는요, 종합 전형이라고 무조건 100%,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라고 무조건 100% 성적만 본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대학에서도 보통 반영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쪽, 즉, 지금 우리가 학생부를 30%나 반영을 하는 전형이더라도 이 교과 성적을 70%, 50% 이상 반영을 하는 전형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의 방법도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분류는 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합 전형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서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 아이들의 내신 성적과 출결 사항을 100% 반영을 하고 선발을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쪽에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논술,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공계열의 학과에 진학을 한다면 수리논술이나 과학논술, 인문사회 계열이라면 인문논술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 전형이 되겠고요. 선발하는 인원이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 충청권에 있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선발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또한 수능 최저를 걸어두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수능 최저를 보통은 교과 전형만큼의 이 수준보다는 조금 더 완화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수능 최저를 만족을 시키고 논술 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본인의 내신 점수와는 관계없이 높은 학교, 본인의 내신 점수보다는 조금 더 입학할 수 있는 높은 학교에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것은 정시 모집 전형입니다. 참고로 왼쪽 위에, 왼쪽 이렇게 위에 세 가지, 녹색으로 칠한 것은 수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정시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시 모집에서 안타깝게도 모두 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수시 모집을 지원하지 않고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이 정시 전형에 보통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능 성적으로 주로 보게 되나 일부 학생부의 평가를 반영을 하는 학교들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2026학년도, 즉 우리 지금 3학년 학생들의
상황을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우리 종합전형의 유형을 일괄합산 유형과 단계별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괄합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서류 100%로 선발을 하는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형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 혹은 적용이 되지 않는 전형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마다 선발을 하는 방법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전국의 모든 대학의 전형 방법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함께 찾아보시거나 따로 이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이 된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전형의 선발 방법이 바뀐 학교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과 100 학생부만으로만 선발을 하는 전형도 있고 면접을 함께 진행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교대 그리고 가천대와 명지대 등이 있고요. 학생부와 서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평가까지 함께 진행을 하는 주로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이 이런 평가 방법을 교과 전형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시 전형에서도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1, 2, 3, 4번과 같이 정시 전형의 모집 지원 방법에는 가군, 나군, 다군별로 각 1회씩 총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시 모집에서는 이제 과학기술원이나 일부 산업대학을 제외하고는 최대 6장의 카드를 보통 쓸 수 있고요. 정시 전형에서는 최대 가군, 나군, 다군의 각 하나씩 3장의 카드를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수능 100으로 선발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서 얘기했던 거 방금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자, 어떤 학교는 수학 영역의 가중치를 50%로 두는 학교도 있고 100 중에서 어떤 학교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를 각각 33.3%씩 균등하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탐구까지 해서 주로 뭐 20, 30, 30, 20, 20, 30, 20, 30 이와 같이 학교의 실정들에 맞게 반영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이 대학 입학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꼭지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두 번째 2025 대입 리뷰, 그 다음에 2028 대입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입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선 학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올해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학년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제 황금 돼지띠의 아이들이다 해가지고 재학생의 응시 인원이 조금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 3만 명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로는 N수생이 많이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로 전체 수험생의 한 30% 전후를 우리 N수생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 입시에서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아직 뉴스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의대 학부생들, 특히 신입생들의 이 복귀 여부가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혹시 만약에 다른 학교로 진학을 희망을 해서 반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 재수생의 비율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퇴생의 증가, 사교육비가 가장 사상 최고라고 하는 얼마 전에 뉴스 발표도 있었고요. 자, 작년에 특히나 전공 자율 선택제가 확대가 되었고요.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되었고요. AI를 비롯한 첨단 학과의 증원이란 말은 기존의 인원에서 더 뽑는다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밀출치인 요 세 개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바뀐 판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대학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매년 변화하고 있었지만 작년에도 제가 3학년 담임을 했었고 올해도 이제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실제 몸소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령 인구 감소의 꼭지로는 이렇게 지금 기사들의 헤드라인만 조금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교대 입학 정원이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12% 정도, 12% 감축이면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감축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전문대 입시 정원도 이제 이만큼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2년 전 기사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서울과 비수도권의 대학 수시 경쟁률의 격차가 5년 새에 최고점이었다라는 기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률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나 비수도권은 대자리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수도권의 지방 학교들이 오른쪽과 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인근의 충북대 같은 경우는 교통대와의 통합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 통합의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꼭지로는요, 전공 자율 선택제가 되겠습니다. 전공이 지금 한 번 더 반복이 되었는데, 자유전공 혹은 무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기업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유형 1과 유형 2로 보통 구분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형 1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 전공 진입이 가능한 형태의 자유전공 학부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2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같은 계열이나 같은 단과 대학 내에서 전공 자율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형 1과 유형 2, 작년에도 그래서 유형 1로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도 있었고, 유형 2로 선발하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자유전공 계열과 같이 단과대학 안에서도 학과를 지정해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무전공 혹은 자율전공의 성격으로 작년부터 그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공 자율 선택제의 선발 예시로는 대표적인 지금 학교들을 주로 추려보았는데요. 건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으로 작년에 교과전형으로는 선발을 하지 않았었던 건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으로는 작년에 자유전공학부를 선발을 하지 않고 종합전형으로만 이제 179명을 모집을 해서 4,650명이 지원을 해서 이제 또 이렇게 26대 1과 같은 높은 경쟁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 교과, 종합, 논술 전형 분배를 해서 선발을 했다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요. 작년 기준으로는 죄송합니다. 지원에다가 제가 지금 저기를 했군요. 모집 인원을 보시면 지금 건대 같은 경우는 종합이랑 논술을 합쳐서 요 정도, 고대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성대는 요 정도, 한양대는 요 정도, 인문과 자연을 나누어서 이렇게 추천형과 서류형으로 분류를 해서 모집을 한 사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단학과의 증원 및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차 산업을 위한 첨단 분야의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 기준 고시 제정안과 자, 인력 양성 특정 분야 고시 개정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학과의 증원이 우리 또 입시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을 비롯해서 고1, 고2 아이들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반영이 이제 2026학년부터는 모든 대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조치사항에 따라서 대학에서 반영을 하는 조치사항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1호부터 9호까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기재가 지금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호마다 기재되는 그 학생부의 항목이 다릅니다. 이 항목을 1학년 학생들부터는 학교폭력조치관리사항이라는 단일 항목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 둘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우리 아이들도 유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세 가지의 사례로 보통 학교폭력 사안이 반영이 될 예정인데요.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감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대학마다 반영을 하는 방법들이 모두 다 다를 예정이기 때문에 모집 요강, 그 다음에 기본 계획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의 1학년 학생들부터 바뀌는 통합형, 융합형 수능의 취지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통합형, 융합형 수능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보시는 표에 현행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고3 학생들과 고2 학생들의 수능에 해당이 되고요. 개편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고1 학생들의 적용이 될 부분입니다. 고3,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국어, 수학 모두 다 공통 문항과 선택 과목의 문항들로 이루어진 형태의 시험을 보고 있고요. 영어, 한국사는 공통,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총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에 1과목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국어도 공통, 수학도 공통,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는 변함이 없이 공통이고 사회, 과학, 직업탐구까지 모두 다 하나의 시험지로만 보는 통합형 수능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계획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 대수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1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적분 1은 수학 2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률과 통계는 여기 선택 과목의 확률과 통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학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 선택을 하는 미적분 그리고 소수 학생들이긴 하나 기하 과목의 선택이 아예 이제 배제가 되고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제가 폐지가 된다는 게
이제 개편되는 수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통합형으로 수능이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금 예상이 될 것이라고 교육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거는 이제 도입이 되지 않고 수학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통합형으로 보게 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1학년 과목으로 편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2, 3학년 때도 과학선택과 사회선택 과목을 내신 과목으로 배우게 될 예정인데 수능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소홀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얘기로 수능 과목이 대부분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또한 문이과 공통으로 사회와 과학을 모두 이수를 해야 되는 부담감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뽑는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제 고교 내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는데 과연 우리 학교에 우리 과에 적합한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예시문항 발표가 작년 9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는 통합사회의 예시문항이고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통합과학의 예시문항이라고 합니다. 자, 평가원 홈페이지나 다른 이제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을 또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점수 체계 또한 지금 바뀐다고 합니다. 한국사까지는 이제 변함이 없고요. 점수 체계에 한국사까지는 변함이 없고 자,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기존의 과목당 20문항씩 30분, 총 60분을 응시를 했다면 이제는 과목당 25문항씩 40분, 즉 사회 10분, 과학 10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20분이 연장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항별 배점도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는 현행 유지라고 하였으니까 지금과 같이 2점, 3점, 수학 같은 경우는 2점, 3점, 4점, 영어 같은 경우는 2점, 3점, 한국사도 2점, 3점 문항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탐구랑 직업 영역 같은 경우는 소수점 도입이 진행이 됩니다.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5교시 같은 경우는 30문항에서 20문항으로 줄어들면서 30분의 시험 시간, 즉 10분이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를 드려본 결과 이제 올해 시행하는 모의고사, 즉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상을 지금 찍는 시점에서는 아직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으나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모여 계신 지금 목요일을 기준으로는 어제 시험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제 시험에서는 요 개편안에 따른 시험 시간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나 올해 6월 시험부터는 이렇게 1학년의 경우에는 개편안에 따른 수능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이에 따라서 타종이랑 귀가 시간에 대한 조정이 아마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8 수능시험 대비 방법입니다. 시험 시간이 일단 절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시 37분, 4시 37분에 마치게 되는데 이 시간이 대략적으로 20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는 8시 10분부터 거의 5시까지 앉아서 시험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중식 시간 같은 경우도 5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체력과 집중력이 정말 많이 필요로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구 영역이 기존의 2개의 배점이 아닌 3개의 배점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별력이 강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사회든 과학이든 공통교과의 학습량이 증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난이도별로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접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통지표를 모아두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의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표가 우리 1학년 학생들부터 받게 될 성적 통지표의 수능 성적 통지표의 안이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 표에 익숙하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 탐구 과목이 아예 이렇게 사회, 과학으로 고정이 되어서 나타난다. 기존처럼 뭐 생활과 윤리, 과학이라면 물리학원 이런 식으로 과목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사회와 과학 점수가 기재가 되고, 역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모두 표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신 등급 체제 개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막대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게 지금 현행 9등급제이고요. 위쪽에 보고 계시는 게 5등급제의 개편안입니다. 지금 1등급이 상위 10%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2등급의 약간 끝에서 2등급의 끝에 학생들까지는 우리가 이제 1등급으로 표현이 될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편안의 2등급은요, 상위 10%부터 24%까지에 해당되는 누적 상위 34%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서는요, 4등급 중반 학생들부터 4등급 중반 학생들까지는 모두 다 2등급으로 표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등급제로 선발을 했을 때 내신 평균과 5등급제로 선발을 했을 때의 학생들의 내신의 평균 점수가 이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상승하는 만큼에 대해서 각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측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들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과목별 성적 산출과 대학에서의 제공 방식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교과의 경우는 그대로 현행 유지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현행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사회과학 융합 선택이라는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100%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현행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우리 2,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진로 선택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가 원래 A에서 C까지 나타나는 절대평가의 성적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5등급, 등급은 없지만 이 성취도가 D랑 E까지 포함을 해서 5단계의 성취도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지금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각 대학마다 이 내신을 적용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성적만으로 완화가 되기는 했으나,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의 성적만으로도 이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게 하는 전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의 경우에는 A, B, C 중에서 A만 맞으면, 물론 A만 맞으면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상대평가로 등급을 받는 것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성취도를 받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A부터 2등급까지 받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A를 받기가 이제는 그 전보다는 어려워졌다. 이 진로 선택 과목도 물론 이제 수능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죠. 수능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보통 교과로 이제 수능 과목이 되겠으나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그런데 2, 3학년 때 배우게 될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내신 성취도에서 표시되는 게 만약에 이제 C, D, E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된다면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는 저는 굉장히 조금 이걸 치명적인 결격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우리 충청권에 있는 주변 대학들에서도 성취도가 A, B, C, D, E에서 C, D, E 이렇게 뒤에 하위 성취도를 받는 학생들을 구분을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쪽에 지금 그래서 상대평가의 과목 비중이 95% 내외, 절대평가 과목 비중이 5% 내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지금 1학년의 경우에는 최소 성취 수준 도달 제도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각 과목의 교수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미도달 미수로 간주를 하고 보충학습을 진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까지는 이 현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고2, 고3 학생들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 성취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고1 학생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40% 미만시 미수라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1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눈에 띄게 가장 달라진 부분은요. 봉사활동이 동아리활동 안에 중위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기존에는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라고 해서 봉사가 따로 대영역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이 봉사활동이 동아리 활동 안에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교내 봉사, 지역사회 봉사,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 활동 등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칭이 이제 기존에는 자율활동이었던 게 자율점 자치활동으로 바뀌면서 자치활동 안에 이런 항목들이 이제 분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정의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인별 세특 기재 사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개인별 세특이라고 보통 개세특이라는 약자로 쓰기는 한데 지금 현행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1500바이트까지 기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위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지 않는 부분들을 위에 밑줄이 쳐져 있지 않는 부분들은 보통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기재가 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충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을 근거로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교과 간의 융합 활동과 연구 활동들에 대해서 1학기 말에는 3학년 학생들이 그 다음에 2학기 말에는 1, 2학년 학생들이 수업량 유연화, 수업량 적정화라는 말로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의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 1500바이트가 추가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학년과 3학년은 그럴 예정이고요. 반면에 1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기재 사항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세특으로 우리가 뭔가를 더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라는 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신 시뮬레이션입니다. 광운대 콤퍼러스 자료의 일부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9등급제에서 평균 등급이 자연계열 기준입니다. 만약에 2.53등급을 받았던 학생은 이제 이 녀석이 만약에 5등급제에 적용을 받게 된다면 1.64등급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3.95등급을 받아왔던 학생이라면 이게 2.33등급으로 꽤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5등급제로 평균 1등급, 자 2.01등급의 학생이 지금 9등급제에서는 3.44등급 정도일 테니까 대략 3.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는 1등급대로 진입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아주 신뢰를 한다기보다는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2028학년도 기준 서울대 입시 개편안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성취도가 그리고 뜻하는 바에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서울대학교 입시 개편안을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서울대에서 바뀌면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은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주로 발표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른 학교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굉장히 조금 유의미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교에서는 사실 서울대학교는 100%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으나 1차에서 지금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기존에 2명까지의 추천 인원을 받아서 2명까지의 추천 인원을 받아서 이제 그 친구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근거해서 선발을 하는 방법을 띄고 있는데 2028학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먼저 수치적으로 바뀌는 것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을 일반고 학생으로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사유 입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는요, 모집 단위가 확대되는 것도 그렇지만 교과 역량 평가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지역균형 전형 개편안을 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 역량평가 면접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수시 모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를 하고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 역량을 다면적 심층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면접들을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 검토 사항으로는 전형별, 모집 단위별 적용 방식 관련, 그 다음에 면접 준비 안내 홍보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뀌는 변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5 대입 리뷰, 그 다음에 2028 대입 방향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군요. 자, 전공연계 가이드북 이 가이드북이 이제 매년 서울대학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모집 단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자원공학과라고 있다면 이 현행 방식에서는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명을 단순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화 양자 미적분 기하 이게 2022 버전으로 바꾼 과목명이고 실제로는
물리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기준으로는 물리학 2, 미적분, 기하가 될 텐데 지금 현행 방식대로라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명을 단순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와 같이 전 모집 단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단순화를 시키고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연계 선택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권장과 같은 형태로 변형을 조금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역시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 입시 개편안 중에서 이 수행평가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아이들이 모든 전형을 다 준비를 하는 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극단적으로는 정시 파이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시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주로 2학년 2학기 빠르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등급을 받았거나 본인의 등급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이 주로 저 정시로 돌려야겠어요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정시만 준비한다고 말한 아이들 중에서 저도 그렇다고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 등급에서 지금 너의 내신 등급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수준에서 너가 지원 가능한 대학과 지금 너의 모의고사 나오는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놓고 봤을 때 수시 모집으로 그래도 끝까지 준비를 해서 가는 편이 너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런 고집 혹은 신념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0% 확신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존중을 해주는 편이기는 하나 실제로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월등히 높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본인 모의고사 성적만큼 수능이 나오면 저희는 잘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왜냐, 6월, 9월, 그리고 수능 시험에는 재수생, N수생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등급을 본인 받았던 등급을 유지한 그 자체가 실제 재수생들이 섞인 시험에서는 성적이 향상이 되어서 모의고사의 성적과 같이 나온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에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받는 것은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수시 모집으로 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정시 모집으로 정시 파이터 친구들이 그래도 소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언제 이제 멘탈이 흔들리냐면 수시 모집 지원하는 시기 그때 한번 흔들립니다. 다른 친구들 어디 어디 지원했다더라. 물론 지원을 한 것이지 붙은 거는 아니죠. 하지만 지원을 했다더라라는 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이제, 본인의 이 추구했던 정시 모집 준비의 방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근데 하지만 우리 그 수능은 11월 중순에 실시가 되고, 수시 모집 기간은 보통 9월 초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수능 지원, 수능 응시까지 2달여 동안의 시간 동안 그 멘탈 관리도 굉장히 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녀석들이 언제 흔들리게 되냐? 정말로 굳은 마음으로 수시 모집에서 이제 본인이
정시 모집으로 목표하는 대학 밑으로는 수시 모집을 쓰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본인 성적보다 훨씬 높은 학교에 지원을 수시 모집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결국 수시 모집을 다 떨어지게 되고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부터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최초 합격도 물론이고요. 추가 합격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이 기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능은 다 끝난 시점이지만 정시 모집은 12월 말부터 수시 모집이 종료가 된 다음에 12월 말부터 정시 모집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만약에 원치 않은 수능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라면은 그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은 못해도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시 모집에서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렇게 상향으로, 대폭 상향으로 지원을 하고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후회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다. 라고 이제 나중에는 입시가 다 끝난 다음에 재수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조금 후회를 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두가 길었으나 결론은 일단 모든 전형을 본인이 준비할 수 있다면 다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꼭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형별 준비 방법입니다. 전형별 준비 방법을 학년별로 조금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는 주로 진로 탐색,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충실한 정도를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도 제가 이제 작년에는 3학년 담임을 했었고 올해도 3학년 담임이지만 재작년에 제가 충북고에 첫 해에 들어왔을 때 저 1학년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1학년 담임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자라는 것보다는 진로를 조금 찾을 기회를 주자. 어쨌든 찾는 거를 제가 찾으면은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진로를 조금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자가 첫 번째였었고, 2, 3학년 때 진급을 위해서 1학년 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좀 잡아놓자라는 게 중점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같은 진로로 일관되게 쓰여져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로가 바뀌기도 해요.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거를 압니다. 따라서 A라는 진로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2학년 때, 늦으면 3학년 때 B라는 진로로 바뀌는 과정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도 그렇게 진로가 변화했다고 해서 감점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오늘 하고 싶은 거랑 내일 하고 싶은 거랑 종이 뒤집듯이 바뀌는 게 아이들의 마음인데 이게 바뀌는 것만으로 감점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대학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학년 때는 사실은 특정한 진로로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학교 생활에 충실한 모습만 보여주어도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눈에 띄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굳이 성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잘 이행을 한 부분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잘 기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1학년 때 학교 생활은 정말 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2학년 때는 본인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학년 때는 이제 더 구체화를 해서 각 대학별로 전형을 분석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습니다. 1학년으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탐색 및 학교생활 충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거의 다 중복을 합니다. 내신 관리랑 학교생활 충실이, 그 다음에 여러 전형을 함께 고려해서 준비. 자, 본인이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과를 쓸 것이다라는 게 1학년 때부터 확신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확신을 하더라도 이 녀석들이 2, 3학년 때 이제 가진 풍파와 이 여러 상황들을, 여러 변수들을 겪으면서 3학년 때 대폭 수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너무 집중해서 한 곳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학종평가 요소를 키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학종평가 요소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과 역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통 1학년이니까 어떤 탐구하는 그런 노력이나 탐구하는 역량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하듯이 그 작은 사회의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눔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항목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즐겁게 성실히 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리고 배울 때 열심히 배우고 생각하라고 할 때 생각 열심히 하고 책 읽으라고 할 때 열심히 읽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본인이 궁금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담길 수 있도록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잘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도 물론 부끄럽게도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늘어납니다. 핸드폰을 그리고 예전과는 또 다르게 예전에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10분, 20분짜리 영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광고 나오면 광고 담았다가 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숏폼 혹은 릴스라고 해서 10초 내외의 짧은 컨텐츠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 영상 안에서 강렬한 도파민이 나오는 자극적인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든 아니면 이제 뜻이 있어서 취업 준비와 같은 사회로 바로 나갈 준비를 하든 간에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언어의 사용이나 대화의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대 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어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독서의 습관과 독서를 통해서 본인이 올린 그 역량을 타인에게 영향을 이제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저도 물론 알겠지만 저보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을 많이 못 읽지만 이런 이유에서 일부러라도 정말 시간을 내서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도서관을 가까이 하고 저희 학교 도서관에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계시는 우리 사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높은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책 한 권을 더 읽혀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사들로 우리 아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작가 초청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계십니다. 독서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고 1학년 때부터 이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 교과 담임 선생님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입니다.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든 아이들의 이 이해와 그 다음에 잘 따라오는지를 사실 한눈에 파악할 만큼의 저는 그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조금 한마디라도 사소한 한마디라도 이제 수업을 조금 잘 못 따라온 것 같거나 수업에 이제 안타깝게도 참여를 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한마디라도 좀 걸어보려고 하면 의외로 또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또 잘 본인의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이놈이 나랑 그래도 좀 교감을 하려고는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조금 시켜보려고 하고 더 챙겨주려고 하고 얘가 오늘 어디가 아픈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제 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예절 예의를 갖춘 상황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조금 본인의 속 얘기를 그래도 터놓고 할 수 있는 사제간의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메모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요즘의 추세로는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구분을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볼 수 있었고요.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관련 계열부터 상경 계열까지의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담아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 학생부 전형평가 요소의 세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비율로 반영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업 역량을 많은 비중을 두고 어떤 학교는 진로 역량을 많은 비중을 둡니다. 공동체 역량은 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비중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3년치의 생활기록부 안에 학업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더 많다면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종합전형에 지원을 시키게 하고 학업 역량은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조금 아쉽다라는 거는 사실은 종합전형을 쓰는 다른 전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서 조금 아쉽지만 진로 역량이 도드라지게 드러날 때는 그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학교에 지원을 권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 항목으로는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정의적인 요소의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 있겠습니다. 이 학업 성취도가 우리 흔히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성적입니다. 성적. 그런데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국영수 사과의 기본 교과의 성취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진로 역량 안에서도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의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기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관련 교과는 크게 수학과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원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도 많이 본다고는 해요. 대학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국영수사과의 기본 과목 중에서도 수학, 과학, 영어의 과목의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3등급의 학생이 있는데 국영수사과 기본교과의 과목이 골고루 3등급인 친구는 학업 역량에 중점을 두는 학업 역량의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요. 똑같이 평균이 3등급이지만 국어나 사회 과목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학과 과학, 영어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보인 평균 3등급의 친구라면 진로 역량을 더 많이 보는 종합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1, 2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4학기 동안의 성적을 토대로 3학년 1학기 들어와서 이제 첫 상담 때 주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셔서 종합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진로 역량의 나머지 항목들은 교과 이수 노력과 탐색 활동 및 경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특히나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교과 이수 노력이라는 것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아이들은 어차피 본인이 선택한 마지막 학기의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 선택을 이제 다음 학년도에 교과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1, 2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다음 학년도 2,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교육과정 박람회부터 선택 과목 이 상담 기간을 거쳐서 과목 선택을 실질적으로 1학기 여름쯤에 거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2학기 때 하지 않고 1학기 때 마무리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교과 이수 노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친구가 우리 학과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수학, 물리, 지구과학 이 과목들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선택을 해서 이수를 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학이 너무 어렵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물리학을 선택을 하지 않고 진급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종합전형을 지원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대학에서도 이 해당 고등학교에 물리학 과목이 깔려 있었는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의 학교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수급에 따라서 물리학 과목을 본교에서 듣지 못하고 온라인 학교 수강을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지금 우리 학교 충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이제 모든 과학 과목을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서 많은 감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등급 받기가 어렵대요. 수학 못하면 물리 하지 말래요. 물리 쳐다도 보지 말래요. 막 이런 말들로 아이들이 정말 극단적으로는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 중에 물론 이전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할 때의 얘기였는데 물리학 1을 배우지 않고 뒤늦게 본인의 진로가 물리 관련 설정으로 건축학과로 설계가 되어서 물리학 1을 배우지 않고 물리학 2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진땀을 뺐었습니다. 과목이 어렵고 그 다음에 등급이 따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본인의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과목 선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히나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수업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래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교과 세특의 해석의 예시로 지금 놓은 사례가 될 텐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마도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저도 이게 어떤 과목일지 보면은 생명과학 과목일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과목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마도 우리 이 교과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지역과학관에서 주관한 특강 등을 청강을 하였다. 이게 이제 아마도 이 학생의 진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로 역량, 탐구 역량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부들을 인도하는 진화 생물학의 세계로 그부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이게 바로 공동체 역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는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모두 다 담길 수 있는 활동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획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1학년 때 학교 적응은 다 했을 것이니 본인한테 맞는 전형이 과연 어떤 전형일지 선택과 집중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형입니다. 적합한 전형을 선택을 하되, 자, 무모한 정시 파이터 금지, 한 전형에만 집중하지 않기. 이렇게 조금 빨간 글씨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보다는 더 깊이 있는 탐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BP학, 그 다음에 리스, 그 다음에 K묵, 국가정책 연구 포털 등 여러 가지 이제 연구 포털 사이트들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2, 3학년 때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 계정으로 DBP아와 리스 등 학교 계정으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 계정을 통해서 원하는 논문 자료, 원하는 연구 자료를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학년 학교 생활이 그래서 사실은 1학년 때는 이제 학교 탐색, 학교 적응,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된다. 3학년 때는 수시 모집 기준으로는 1학기 때까지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1년에 조금 심화된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재는 2학년 때 주로 많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 많이 했었던 활동들에 조금 더 집중 심화를 하는 정도로 한 학기 마무리를 해주는 편이 좋고 2학년 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과 창체의 연계, 교과 연계 그러므로써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화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직업 체험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가치관을 확립을 한 1학년 때의 창체 활동을 바탕으로 2학년 때는 구체적으로 실종 치매 환자 찾기 웹사이트를 제작을 해보는 예를 들어서 정보교과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진로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의 활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3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만들었던 내용을 심화해서 추가하는 정도로 수직적 연계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이제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자료 제공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대입 전형 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어디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니브와 같이 이제 학교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정적인 시간이 있고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학교들이나 진로, 학과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혹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양질의 자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대학에서 발표를 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매년 올라옵니다. 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지난 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면접, 재시문 면접이었다면 그 면접 지문이나 문제, 그 다음에 논술고사의 기출 문제들이 얼마나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적합한지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적합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작년도 면접 문제와 논술의 기출 문제를 이 보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들마다 이런 기출 문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항목을 만들어 놓은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무엇이든 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희망대학의 학생부 평가 요소 준비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학교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반영 비율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면접고사를 준비를 할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작년 3학년 학생들이 이 면접 준비를 이제 빠르면 1학기 때부터 면접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면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있고요. 서류 기반의 면접이 있는데 이 서류는 보통 학생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담을 덜 가지는 전형은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아무래도 제시문 기반 면접은 문제 상황 혹은 문제를 풀어서 그 푼 결과를 교수님들과 사정관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면접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조금 가지게 되는데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근거한 질문들을 받기 때문에 이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은 충분히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은 작년에도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희망대학교의 수능 최저 등급 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크게 보면은 수능 최저 등급이 좀 완화가 되는 기조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아이들도 있고 불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유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성적 내신이나 학교생활 기록부가 잘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최저가 완화가 된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대의 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학별 전형 분석을 해야 되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원 대학과 학과의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건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파악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대학별로 나오는 시기가 조금 다른데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수시 모집 요강, 특히나 우리 아이들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고3 아이들 기준으로는 2026 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고2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6월에 2027 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들 거의 대부분 다 이전 연도의 변경사항을 같이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숙지를 하고 본인의 가장 적합한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사례 분석은요, 우리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에서도 전년도 우리 선배들, 우리 졸업한 형들의 합격 사례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모두 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또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면접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에 이런 구체적인 전형 방법과 비율을 한번 슬라이드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하기는 역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이 반복을 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 조금 중요했었고, 작년에 면접 방법을 비롯해서 3학년 부에서도 면접 준비를 시킬 때 이 부분에 가장 좀 중요점을 두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로 내신 공부 방법과 모의고사 공부 방법을 크게 조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근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부 내용,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수능 시험보다는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말씀을 드리면 지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시험보다는 지엽적일 수밖에 없는 게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오나,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충실히 잘 듣고 그리고 수행평가와 이런 부분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면 지필고사에서도 준비를 잘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행평가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능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로 수능 감각을 익히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기출은 당연히 수능 기출과 6월, 9월에 실시하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 이렇게 3개 정도를 한 3개년 정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3년치 정도만 제대로 풀어도 수능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이해부터 응용 문제, 신유형까지 좀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전형별 대입 준비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기타 진학 준비에 대한 팁이라고 하기에는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결국에는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 자, 서술형, 논술형 평가 대비에도, 그 다음에 수행평가 준비에도 독서 연계가 같이 들어간 수행평가와 그렇지 않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아무래도 조금 읽는 입장에서는 뭔가 더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들을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동료 선생님들한테 어떤 말을 들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랑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교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기대한 만큼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절대적인 공부 방법을 하나로 정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게 이제 고민을 조금 하고 고민에서 그치지 않고 그거를 선생님들이랑 좀 같이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가입을 해서 이 대입과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한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가장 적합한 웹사이트가 이 어디가입니다. 대입 정보 포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이트에 이제 함께 가입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같은 고민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충북교육청 대입상담 신청 활용하기입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중등교육과의 대입상담 신청 탭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상담 신청을 직접 웹으로 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시간이 결정이 되시면 청주 진로교육원에 위치한 진로상담실에서 이제 상담을 아마 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저희 도내의 아주 유능하신 진로 진학 선생님들, 이 진로 진학 관련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더 아주 학생의 이 니즈에 맞게 적합한 상담을 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슬라이드 맨 앞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말도 이런 꼭지를 잡아 보았습니다. 사실 대입 정책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09년, 2010년에 수능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수능을 봤던 과목들이랑 그때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부터 이제 2017년 이제 입직을 했을 때 교육과정 그리고 과목의 편제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국가 정책과 교육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바뀌는 것에 있어서 불만을 갖기보다는 처음에는 사실 뭣도 모르고 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야? 정말 100년 대계라고 하던데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 정책이 바뀌어도 되나라는 불만을 많이 가졌었던 입장인데 지금은 사실 이런 불만을 갖는 것보다는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겪을 혼란과 이런 혼란스러운 방향 설정을 빠르게 조금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조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네, 써드린 것처럼 기본이 탄탄한 공부를 일단 그냥 하면 된다. 정말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공부 성실하게 잘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내신 성적 준비해서 내신 공부 시험 준비해서 좋은 등급 받고 수능 모의고사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또 만족스러운 등급 받고 책 읽으라고 할 때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입시가 변화하더라도 그 본질을 보고자 하는 것은 대학에서도 분명히 같은 마음일 겁니다. 두 번째로 기본과 개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수학이다 보니까 계속 수학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아무리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요행에 기대는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우리 아이들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한 마음가짐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우리 거의 지금 한 100분의 시간 동안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진로 특히나 이제 3학년 진학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1학년, 2학년 담임도 다 해보았던 시점에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각 학년에 맞게 이런 식으로 준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정말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두서없는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함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학부모총회의 온라인 학부모 연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는 이제 이 학교 설명회가 아닌 이제 정말 진학과 관련된 연수들이나 설명회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또 다시 모시는 자리에서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좋은 내용의 정보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공유를 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라인 학부모 연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바쁘신 일정 중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교육 과정과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걸음해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